네, 반갑습니다. 경설철학입니다. 오늘은 이 여자분 사주인데요. 이 여자분 사주를 놓고 한번 이 여자분이에요. 진월에 기축일간이고요. 네, 을축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관이죠. 평관이니까 남편이 됩니다. 남편. 여기에는 남편성이 없고 오로지 을축만 남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걸 이제 토다금매라고 우리가 말하죠. 토다금매다. 이제 매몰된다죠. 매몰된다, 묻힌다 되는 거죠. 이 토다 목절이죠. 목절이라고 그래야 되죠. 토다 목절. 토가 많아서 목이 절단 난다 이런 얘기죠. 토가 많아서 목이 절단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구조가 되면 오로지 여기 을축 이 을만이 평관이고 이게 남편성이지 않습니까? 남편성일 때 이럴 때는 이런 구조가 되는 여자분들은 이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많은 경험들을 하죠. 역학하시는 분들이 뭐 오래 하신 분들은 30년 하신 분도 있고 40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경험한 분들이 많은 사주를 이제 봤겠죠. 많이 본 분들은 뭐 10만 명, 뭐 6만 명, 5만 명 이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보면 이런 구조의 사주들을 보면 여자는 절대 결혼을 하면 이 진월의 축시의 을목이라 이 많은 토에 뿌리를 내려서 뿌리를 내릴 것 같지만 이 토가 이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여기도 축진파가 되죠. 축진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을목에 진토에 이게 뿌리가 있는데 이게 축중신금에게 깨지죠. 축중신금에게 상하는 형국이 됩니다. 여기도 축중신금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내 뿌리가 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이 없습니다. 근이 없고 뿌리가 없고 떠도는 형국이 됩니다. 토가 이렇게 많아서 뿌리 내릴 것 같지만 토다 목절이 됩니다. 이 토에 뿌리 내지 못하고 왜 꺾이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많은 토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평관이 꺾이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남편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여자분 만나서 남편이 안 풀리는 겁니다. 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나는 남편복이 없을까? 나는 남편복이 없나요? 뭐 나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없나요?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하죠. 또 남자에 따라서 내 사주 여자 사주가 내 여자 사주가 이렇게 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궁합이 좋은 남자를 만나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일리 있는 얘기 같죠. 내 사주가 이렇게 하니까 보완을 해주는 남자를 만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사주 온판에 이렇게 토다 목절되고 을목 자체가 힘이 없고 특히 이 축시의 을목이라 을목이든 간목이든 나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워야 되는데 꽃을 피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진월이지만 진월의 나무는 꽃을 필만 한데 축시이기 때문에 또 화가 없는 관계로 축진파 맞아서 진중에 을목의 나의 뿌리가 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을목은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혼을 하면 이 온국이 이렇기 때문에 이 궁합을 잘 맞춘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온국이 좋으면 궁합에 잘 맞춰서 들어오고 온국이 안 좋으면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궁합을 볼 필요도 없어요. 온국이 좋으면 그냥 그 온국 좋은 대로 맞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된 경우면 아무리
너무 이게 넘어서 버렸죠. 어떤 선을,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궁합으로도 뭔가 이렇게 보충하기가, 보완하기가 어렵다. 또 궁합이라는 게 궁합 좋다고 무슨 열 몇 살 먹은 어린 사람과 결혼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도 나의 환경이 돼야 되는 거죠. 능력이 있고 내가 환경이 돼야 그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거지. 내 환경이나 능력이 안 되면 그것도 찾을 수 없는 거죠. 내 환경이 안 좋은데 뭐 엄청 좋은 남자가, 내 환경이 안 좋은데 엄청 좋은 여자가 원리는 만무하죠. 그래서 궁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주 원국에 나의 배우자 자리가 어떤 구조로 잡혀 있는가, 어떻게 배우자가 어떤 구조로, 배우자의 성이 어떤 구조로 잡혀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여자가 이 남자 만나서 인생이 힘들 수도 있죠. 이분은 지금 알코올, 술 중독이죠. 중독에 빠져서 거의 지금 이렇게 그냥 힘든 분이에요. 이 남자가 지금. 그래서 그 일상적인 어떤 생활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됐는데, 이런 분이 됐는데, 어찌 보면 이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될 수도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왜 나는 남편복이 없을까? 내 친구들은 뭐 이렇게 주위에서 이런데 왜 이럴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데려와서 이렇게 만들었다. 힘없는 남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면 절대로 결혼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축중에 신금이 있고 축중에 신금이 있죠. 이렇게 동주에 을목이, 물론 여기도 뿌리가 있고 여기도 영향을 받고, 여기에 뭐 이렇게 영향을 다 받죠. 여기서 뭐 화가 있으면 화의 영향을 받고, 금이 있으면 금의 영향을 받고 다 받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동주죠. 동주. 자기 일지에 어떤 형태로 앉아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축중에 신금이 있죠. 항상 이렇게 이제 앙금살이라고도 얘기하죠. 앙금살, 보이지 않는 칼이다, 감춰져 있는 칼이다, 이러죠. 이 자갈밭이죠. 자갈밭. 여기 이 개신기가 있죠. 축중에 개신기가 있어서 자갈밭입니다. 여기 자갈밭에 이 을목이 뿌리내기가 어렵죠. 뿌리내려고 하면 축중 신금에 개신기죠. 축중에 개신기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축중 기토에 을목이 뿌리내리려고 하나, 또 여기 물이 있으므로 뿌리내리고 물을 흡수하려고 하죠. 이렇게 흡수하려고 하나, 이 신금이 항상 자르기 때문에 칼이 돼서 앙금이 돼서 칼이 돼서 을목이 뿌리내리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이 을축일주 자체가 이 자갈밭에 뿌리내려 살아가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삶은 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굉장히 좀 고난이 많고 어려운 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이 남편 그대로 이걸 보는 거죠. 이게 남편이니까 을목이 축중에 신금이 있어서, 또 여기도 신금이 있죠. 이렇게 돼서 뿌리내리고 살아갈 데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직장도 여러 가지 직장을 가졌고요. 직장 생활을 이제 온전하게 못 하는 거죠. 원래 이렇게 토가 있으면 이게 안정이거든요. 안정. 그러니까 토라는 어떤 규격이잖아요. 이렇게 규격이기 때문에, 규격이라는 건 안정이고 어떤 편안함, 이런 걸 이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주 내에 토가 없으면 이 안정감이 떨어지죠. 사람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자꾸 떠돌아다니게 되고, 그래서 토가 사주에 꼭 좋은 구조로 잡혀 있으면 사람이 안정감이 있고 정착해서 한 군데서 뿌리내려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이 쇠지죠, 쇠지. 12운성으로 축축은 쇠지죠. 쇠지를 가졌죠. 축축 쇠지. 을목이 쇠한다, 힘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남편성으로 이 씨나 이제 박 씨를 만나죠. 박 씨, 그러니까 목시성을 가진 뭐 송씨, 임씨 뭐 이렇게 되죠. 송씨, 안씨도 목시성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 목시성을 가진 자원오행이라고 하는데 자원 오행, 그러니까 이제 한문으로 목시성,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쭉 나옵니다. 묘씨도 되고 묘씨, 뭐 유씨도 되나요? 유씨, 이런 식으로 이제 목시성을 가진 남자를 만나게 되죠. 애인이든 남편이든 목시. 여기가 이제 되게 박씨 이씨죠. 목시하면 박씨 이씨를 떠올리는데 이런 남편을 만나게 된다. 이런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또 그런 남자를 만나서 사귀게 되는데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결혼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죠. 이런 구조의 사주가 오면 당신은 남편 복이 떨어지니 남편으로 해서 당신이 힘드는 사주고 남편 때문에 당신이 고생하는 구조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당신 때문에 어떤 남자 하나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운 얘기고, 남편 복이 없으니 남편으로 고생합니다. 그러니 아예 결혼하지 마시고 혼자 편하게 사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토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 신용을 말하죠. 신용. 그러니까 목은 우리가 인을 상징하죠. 목이 인을 상징하고 화가 예를 상징하고 목과 토가 신용이죠. 신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토가 있는 사람들은 신용이 좋고 무토나 기토는 신용이 좋죠. 그런데 이렇게 토가 너무 많죠. 사주에서 항상 다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건 병입니다. 많은 건 적군이고 많은 건 병입니다. 근데 여기서 토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병이 있으면 약이 있어야 좋은 사주인데 병약이 있으면 병이 있고 약이 있으면 대발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이 토가 다 병이죠. 병인데 약이 목국토 해야 되는데 소토를 시켜줘야 되죠. 강한 목이. 그런데 이렇게 약이 약하고 약이 힘을 못 쓰는 거죠. 힘을 못 쓸 때 이런 구조면 사주가 좋지 않다. 좋은 사주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 신용불량에 걸리는 사람들이 왜 어떤 구조냐면 이렇게 토가 많아서 토가 많은 거죠. 토다할 때 토다하고 촉진파 이런 식으로 걸려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신용불량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토라는 건 안정이고 믿음이고 신용이고 듬직하죠. 맡은 임무를 다하는. 그런데 이렇게 많을 때는 반작용이 일어나죠. 많은 건 병이다 했습니다. 반작용이 일어나고 여기서 또 병이 있는데 약이 시원찮으므로 병은 중병인데 약이 시원찮죠. 이런 구조가 되면 신용을 잃어버린다. 신용불량자가 된다. 또 여기서 촉진파 했고 이 축중의 개수가 돈이고 축중의 개수가 돈이죠. 진중의 개수도 이렇게 돈이 되는데 촉진파해서 이 돈들이 다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 진토가 신자진의 수국이죠. 수국이니까 물창고죠. 진토는 무조건 이제 물창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창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 물창고니까 이 사람의 돈창고죠. 돈창고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돈창고가 촉진파해서 깨져버렸습니다. 돈창고가 깨져버린 형국이 되죠. 그러면 내가 스스로 비견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의 돈창고를 깨버리는 형국도 되고,
또 여기 있는 형제라든가 겁제들이 와서 내 돈 창고를 깨버려서 축진파해버려서 이 진중에 개수 내 돈이 날아가 버리는 돈 창고가 상하는 이런 형국도 됩니다. 이렇게 두 번 깨지면 두 번 이렇게 축진파에서 파를 당하면 신용 불량이 되기 쉽고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신용 불량이 걸리겠는가? 남편 때문에 걸리죠. 남편 때문에 신용 불량이 걸린다. 그래서 이런 구조면 절대로 결혼하지 마시고 혼자 지금 결혼 안 해도 재밌게 살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충분히 재밌게 사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토가 많으면 할 수 있는지, 토는 또 위를 상징하죠. 비위장, 비위 이러잖아요. 비위장을 상징하기 때문에 식품이나 음식 쪽으로 갈 수 있죠. 네. 물론 여기서 이제 당신의 이 사람들의 어떤 체력이라든가 음식 식당을 해도 체력이 좋아야 되죠. 네, 체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물론 문제가 할 수 있다 없다가 되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토라는 건 식품, 음식 할 수 있다. 또 토는 땅이니까 부동산 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토라는 건 뭔가를 키워내야 하잖아요. 길러내야 하죠. 키우고 교육하고 기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 쪽에 복지, 복지 누군가를 보살피고 이 토라는 건 토 안에는 이렇게 여긴 개수가 있고 여긴 금이 있고 다 이렇게 어떤 땅이죠. 땅 규격 보살피고 그러는 거죠. 이 안에 다 감춰주잖아요. 토를 여기서는 무토도 감춰줘주고 을목도 개수도 감춰 있는 거잖아요.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보호하니까 복지라든가 교육 쪽. 그 다음에 땅이라는 건 키워내죠. 키워낸다는 건 사람도 키우고 동물도 키우죠. 또 나무나 어떤 곡식 예를 들어서 고추 이런 고추 농사 지으면 좋죠. 네. 예를 들면 고추가 빨가니까 이런 파란 고추 빨가면 나무잖아요. 나무니까 고추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키우는데 가장 뭘 권하냐면 이 나무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사과 농사를 짓는다. 사과 농사를 짓는다 이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땅은 충분하고 나무가 없으므로 땅을 소토해 줄 수 있는 거죠. 사과가 이 나무를 소토해 줘서 눌러주고 제해 주는 거죠. 잡아주는 거죠. 잡아줘서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나무나 묘목 같은 사과나무를 농사를 짓는다거나 이런 걸 하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꽃집도 좋겠죠. 꽃나무 이런 나무 꽃집 또 역시 좋다. 여기 이제 홍염이죠. 기토에서 홍염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꾸미고 이렇게 밝게 꾸미고 아름답게 색칠하고 이런 것도 잘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축진파를 2번 맞았기 때문에 홍염이 상했죠. 홍염이 상했다는 건 제대로 쓸 수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실력 발휘를 못한다.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없다. 홍염이란 게 빨간 꽃인데 피울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 살아가면 좋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토토는 이제 화계죠. 화계 우리가 이제 화계살 그러죠. 화계살은 종교와 관련이 종교적인 일, 종교적인 어떤 직장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같은 데 괜찮죠. 복지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라든가 유치원 많죠. 유치원 장애인 복지 이런 데도 있고 이런
저쪽에서 일하시면 이 사주를 바르게 사주가 쓸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파가 걸리면 파라는 건 깨지는 거잖아요. 파괴한다 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깨집니다. 뭔가 불편합니다. 삶도 그렇고 특히 이 축진파 자체가 토라는 건 안정인데 자꾸 안정이 깨지잖아요. 그런데 이 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파도 파에 따라서 또 파가 식신이냐 원진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유파 같으면 뭐 임자일주가 있고 이렇게 자유파 한다 그러면 이 금속을 깨는 거죠. 보석을 깨고 보석을 다듬는 사람, 금속을 깨는 사람. 유라는 건 치과도 되니까 치과 의사, 간호사도 될 것이고 임자 양인이겠죠. 뭔가 병을 깨잖아요. 자유파, 병을 파하는 거. 암을 수술하는 칼이잖아요. 이것도 되죠. 임자가 칼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금속이나 뭐 이런 쪽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기술을 가지는 거죠. 임자는 양인인데 양인 칼이죠. 칼로서 돌을 다듬는다. 돌을 깬다. 돌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축진파는 자유파하고 축진파하고는 다른 게 축진파는 본인이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본인을 깨는 형국이고 또 겁재가 깨는 형국이고 또 여기 월지는 부모 공간이죠. 부모 공간이 나를 깨는 형국이니까 깨는 형국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정이 떨어지고 이렇게 형제간에도 이렇게 뭐 썩 좋지는 않겠죠. 형제간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실예를 들어서 결혼하면 안 되는 사주의 구조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뭔 사주가 뭐 그렇게 무슨 미신이지 뭐 그렇게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많고 뭐 그 사주로 결혼하지 말라면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당신들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도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결혼하지 마시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미가 있어도 마찬가지죠. 미월에 기축에 을축시라도 충미충 하니까 여기서는 충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도 뿌리가 있고 여기도 뿌리가 있고 다 뿌리가 있는데 아까 물론 진토도 이제 뿌리가 있죠. 뿌리가 있는데 이렇게 충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또 여기서는 더 안 좋은 게 목은 고를 가졌죠. 고. 을목은 미토에 고가 됩니다. 고가 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미토 자체가 더 어려워지죠. 또 이 기축 이 여자분이 미의 고를 남편의 고를 가졌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남편과 뭔가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여기 바로 이렇게 충미충해버리죠. 이렇게 되면 바로 이혼하죠. 이혼이나 남편이 안 좋게 되는 거죠.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이혼하거나 하는 이런 현상이 바로 일어나고 또 여기가 배우자 공간이죠. 이 자체가 이제 배우자 공간인데 배우자 공간에 충이 있으면 무조건 이혼합니다. 거의 이혼한다. 간혹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떨어져 사시더라고요. 해외에서 왔다 갔다 하시거나. 어쨌든 일지충은 그냥 이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축이 있으면 이건 뭐 볼 것도 없죠. 이것도 역시 똑같은 거죠. 이렇게 축이 이렇게 있다면 당연히 을목은 이렇게 앙금살 맞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또 이래도 결혼하면 안 됩니다. 또 술이 있어도 술미형하죠. 술미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싸워서 남편과 싸워서 형벌을 받거나 남편과 이제 어떤 법적으로 시비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시비. 꼭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을술묘죠. 이렇게 되면 남편이 묘지로 들어가고 촉술령 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돼도
남편과 결혼하는 건 좋지 않다. 이럴 때 혼자 사셔라. 이렇게 되죠. 이 구조만으로도 혼자 살아야 됩니다. 이 구조만으로도 남편이 전혀 뿌리 내릴 땅이 없잖아요. 여기서 뿌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쳐버리고 이렇게 내리려고 하면 을목이 내리려고 하고 촉중기토에 내리려고 하면 신금이 상하게 오히려 끊어버리죠. 뿌리를 못 내게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 편관 을목은 이 목에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만 되더라도 물론 여기 이제 없어야 됩니다. 목이 여기 다 목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목이 없고 오로지 요거만 남편성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런 구조만 되더라도 을목은 뿌리 내리고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마시고 혼자 살아가는 게 좋다. 감사합니다. 경설철학이었습니다.